다시 한번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세계를 놀래키고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의영우, 재벌집 막내 아들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더글로리인데요. 청순한 배역만 맡아오던 송혜교의 연기 변신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죠. 시작부터 글로벌 탑 10에 오르며 화려하게 신고식을 했었는데 공개한 지 4주가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인기몰이 중입니다. 필리핀, 대만, 일본 등 다수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굳건하게 1위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학교폭력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3월 10일 파트2 공개를 앞두고 더욱 인기몰이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드라마의 흥미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할 학교폭력 문제에 경각심을 주고 있어 더욱 화제가 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자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과 한국 문화를 분석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CNN은 한국 문화의 열풍을 되짚으며 K-팝과 한국 드라마에 이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소개하는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최근 CNN에 실린 기사인데요. 한국은 K-팝과 K-드라마를 세계에 알렸다. 한국어가 그 다음일 수 있다라는 타이틀로 전반적인 한국의 문화의 빠른 성장과 미치는 영향력, 한국어가 급부상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다뤘습니다. 해당 기사를 요약 번역해서 전달해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어를 배우기에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라셀로 대학에서 한국어 시험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었죠. 프랑스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문제였는데요. 요즘 한국 날씨가 어때요? 정말 추워요. 와 같은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생각해보면 영문을 해석하는 것은 단어의 뜻을 알면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한국어를 보고 영작하는 것은 어려워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보통 다른 언어를 배울 때 문법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기 가장 좋은 때인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언어 중 하나로 여러 시장에서 중국어와 같이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경쟁자들을 앞지르고 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한류라고 부르는 세계적인 현상을 반영한다. 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언어학습 사이트에 따르면 2022년에 한국어는 이 사이트에서 7번째로 많이 공부한 언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공부되는 외국어였고 동남아 지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했죠. 수년간 미래의 언어로 여겨져 온 중국어가 한국어보다 뒤처진 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많이 공부되는 아시아 언어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과 교사들은 이러한 관심의 증가는 한류 즉 한국 문화의 국제적 확산 때문이라고 말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한류 열풍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수출은 K-팝과 한국 TV 드라마에서 미용 제품, 패션, 식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휩쓸었다. 한국은 국제 문화 대국이 되었다. 너무나 많은 만큼 2021년 옥스포드 영어 사전은 우리 모두 한류의 정점을 타고 있다고 성명해서 말하면서 20개 이상의 한국어 유래 단어를 추가했다. 이어 한국어가 세계화될 다음번 수출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어학 수업의 변화와 증가에 대해 기사를 이어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시아의 해외 언어 연구는 대부분 중국어와 일본어로 제한되었으나 한국 문화의 인기가 상황을 변화시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싸이의 2012년 노래 강남스타일, 2019년 스릴러, 기생충, 2021년 넷플릭스 쇼 오징어 게임,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K-팝의 가장 큰 글로벌 스타인 BTS의 등장과 같은 한국 가수들과 감독들의 주요 히트 이후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다. 한국의 컨텐츠들이 인기를 끌어오는 동안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한국어 수업에 등록한 학생 수는 2002년 5,211명에서 14,000명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한국어의 또 다른 측면에서 놀라운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국어는 배우기 어려운 언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를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배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도약은 놀라운 것이다. 미 국무부는 한국어를 초강력 언어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영어 사용자들이 예외적으로 어렵고 전문적인 업무 능력을 갖추는데 평균 88주가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다른 인기 언어들은 지난 10년 동안 숫자가 안정되거나 감소해왔으나 한국어만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고등교육에서 외국어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중국, 러시아, 포르투갈과 같은 경제와 지정학적 측면에서 한 나라의 인식이나 평판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그만큼 한국에 대한 인식과 평판이 달라지고 있어 한국어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어의 인기가 한류 문화의 열풍과도 맞물리지만 한국어를 홍보하고 그에 맞춰 체계적으로 보급하려 노력한 한국 정부의 노력도 한몫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브랜드인 세종학당이 전 세계 244개가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어를 추구하는 다양한 이유 속에는 지역 및 민족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한국혈통 등 한국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보다 통합적인 이유로 한국어 수업을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살고 싶거나 그들의 지역사회와 가족과 더 잘 어울리거나 그들 자신의 한국 정체성을 탐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SNS 및 틱톡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부상도 국제적인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한국어 학습자의 수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미국 학생들은 문화 향유에 더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와 대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경향이 있다. 반면 동남아 학생들은 주로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혹은 모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한다. 동남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한국 브랜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역 및 민족적 경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고려대학교에서 한국어학을 가르치는 제프리 홀리데이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그의 학생의 약 40%가 교환학생이며 대부분 미국에서 온 학생이라고 하죠. 이 학생들은 몇 학기 동안만 서울에 지내며 대학생이 되는 경향이 있고 거의 모든 학생들은 K-팝과 같은 한국 대중문화의 열렬한 팬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이 학생들은 이곳에 와서 매우 집중하고 결단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그것을 위해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 CNN의 기사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며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국 드라마를 몇 편 본 후 한국어와 문화의 흥미를 느껴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의 3년이 지났고 저는 여전히 매일 공부합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언어지만 저는 계속해서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고 말하는 내용을 점점 더 많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언어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화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한글은 식민지 시대의 유럽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면 매우 유용할 수 있는 놀라운 문자체계입니다. 한류 열풍과 더불어 한국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는 기사였는데요. 한국 문화를 통해 K-팝,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너머 한국어까지 배우고 있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오늘도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을 사람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